그렇게 다음날에도 왕자림은 언제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이야기 주제거리는 항상 왕자림이었다. 민지는 왕자림이 더 이상 잘 되지 않길 바랬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했다. 어제 이경호랑 어떻게 됐냐고 묻는 왕자림, 자신에게 일부러 엿대라고 해놓고 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지는 자림이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고 무시하려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왕자림이 이경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 게 보였다. 민지는 또 불안해졌다. 이경호가 먼저 왕자림에게 말할까봐, 또는 왕자림이 먼저 이경호한테 말할까봐. 그러다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왕자림이 오더니 잠깐 복도로 나와달라고 한다. 민지는 따라 나갔다. 혹시 사귀냐고 물어온다. 민지는 생각한다. 왕자림이 진짜 일부러 날 연맥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민지는 왕자림에게 말했다. 이제 너 그거 그만해라. 너 때문에 어제 쪽이란 쪽은 다 팔았다.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리고 걔는 나보다 널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민지는 반으로 돌아갔다. 시도 때도 없는 왕자림 팔로워 얘기가 이어질 때마다 민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왕자림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민지는 다른 애들과 모여 왕자림 뒷담화를 했다.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왕자림과 눈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시리 불편함까지 든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왕자림은 친구가 아닌 그저 뒷담화하는 소재에 불과했다. 그렇게 박예은네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원래 싫어했던 박수진이 왕자림네 쪽으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였다. 박수진은 어차피 날 원래부터 싫어했으니 뭐 날 안 좋게 얘기하면서 뒷담화나 하겠지 라고 하며 애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순간 오아람이 뒷문으로 들어왔다. 오아람이 또다시 뭔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젠 상관없었다. 쟤네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주변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마음이 맞는 진짜 친구들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박수진이 혜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민지가 자림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일 마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온다. 민지는 그걸 들으며 또다시 자림이를 탓하기 시작한다. 분명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걸 쟤한테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해? 민지는 왕자림이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다 하더니 지가 한 잘못 다 덮으려고 또 자신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민지는 자림이가 더욱더 싫어지기 시작했다. 미리 손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안 그러면 현재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다 잃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민지는 역시 이번에도 자신이 도와달라고 한 건 빼고 왕자림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다. 민지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이 애들의 위로가 너무나 좋았다. 같이 왕자림을 욕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듯했다. 욕먹기도 싫었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싫었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다 왕자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애들까지 잃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했다. 불리한 거는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애들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진 않았으니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라면 이 애들이 진짜 친구라고 민지는 믿었다. 민지는 복도에서 왕자림을 만났다. 민지가 따지기 시작했다. 날 남자의 미친년으로 만들어놨더라 라는 식으로. 민지는 왕자림이 숙이며 사과하길 바랬다. 왕자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왕자림이 입에선 그래 너가 이경호한테 이미 예전에 고백했다 차인 걸 알기 전까진 나도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왔다. 민지는 또 할 말이 사라졌다. 없던 일로 하자더니 이경호는 또 이것까지 말한 건가 싶었다. 민지는 이 부분을 넘기고 싶어서 왕자림 때문에 쪽팔린 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왕자림은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 민지는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기에 불리하게 대화가 흘러갈 것 같으면 말꼬투리를 잡아댔다. 착한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고 이경호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 비꼬면서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속에 있는 말들을 꺼냈다. 넌 원래 날 싫어하지 않았냐? 중학교 때 일 이후로 날 역같이 느꼈을 테고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고 비교용으로 데리고 다닌 거였을 테고 나 쪽줄 때마다 우월감에 젖어 있었을 테고 은근슬쩍 눈치 주면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서 내쳐버리기나 하고 이제 와서 배신당한 척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하는 왕자림이 꼴보기 싫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 안하고 거짓말쟁이로까지 몰려고 하는 왕자림이 보였고 민지는 이런 애한테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서슴없이 했다. 너 혼자였던 거 내가 꺼내준 거고 네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나 때문에 친해진 건데 친구 없던 거 놀아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네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왕자림은 민지의 뺨을 때렸고 민지는 이것마저 당하고는 못 살겠는지 그대로 되갚아 주었다. 왕자림은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다고 말하는데 민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로지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왕자림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쌩까자는 말이었다. 오아람도 싫어한 적 없고 왕자림도 싫어한 적 없었다라고 하며 그렇게 왕자림은 반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는 이게 뭔 일인가 싶다. 분명 자신의 생각이 맞는데 쟤네가 날 싫어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 그럼 내가 그동안 느낀 건 뭐고 라고 하며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다. 민지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매점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아까 말한 건 사실이 아니었다. 분명 애들이랑 노는 게 좋았었다.
없다. 이 모든 게 왕자림 때문에 다 망친 거라는 생각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왕자림의 탓. 만약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은 애초에 없었을 테니. 그런데 정작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나 한 왕자림은 친구가 아니라고 민지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민지는 결국 조퇴를 한다. 며칠이 지나고 왕자림이랑 공주영이랑 헤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붙은 왕자림과 공주영을 보며 민지는 박예은네와 함께 열심히 뒷담화를 한다. 그런데 그걸 공주영이 듣게 되었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괜히 길게 말했다가 지금 같이 다니던 애들한테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 테니. 그런데 민지는 여기서 또 자신의 잘못보단 이젠 공주영한테까지 말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왕자림을 탓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결국 왕자림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왕자림이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갔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나 체크를 하였고 없는 걸 확인하고 말을 걸었다. 너 아직도 나 씻고 다니냐고. 왕자림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불리해짐을 느꼈다. 얘와의 말싸움을 지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행동이 더 나쁘다라는 걸 알기에 아무리 합리화해보려고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림이의 팩폭이 이어지고 이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같이 다니던 애들도 좋아하는 애가 누구였냐고 서서히 물어보기 시작한다. 민지는 또 거짓말로 둘러댔다. 애들한테 당했다고 생각이 드니 민지는 분하다 못해 억울했다. 착한 척 관심 없는 척은 다 하는 것 같은 왕자림이 짜증났고 이런 왕자림의 내숭에 질려하는 민지였다. 그렇게 인스타를 눈팅하다가 김우리의 인스타를 발견했고 어쩌다 보니 남유리라는 애를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이 애가 이 경우의 전 여친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왕자림과 닮았다라는 걸 눈치채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을 때에도 왕자림을 보니 확실히 닮았다고 느꼈고 이경우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아, 이경우가 전 여친을 닮아서 왕자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공주영한테 은근슬쩍 이 얘기를 흘려보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공주영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반응을 안 보였고 믿지를 않았다. 민지는 기가 찼다. 그런데 하교길에 같이 다니던 애들이 서서히 민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공주영이 대체 그때 뭔 말하려 한 거냐고. 또 얼렁뚱땅 걔네가 나 따시키려 하는 거고 구라치는 거라고 둘러대려 했는데 이마저도 공주영이 듣게 된다. 그리고 애들이 있는 데서 공주영이 이경우한테 차인 것 때문이냐고 말해버렸다. 결국 숨기고 싶던 사실을 애들이 들어버리게 되었고 민지는 빨리 이 상황을 도망치고 싶어서 너네가 오히려 날 따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며 자리를 피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민지는 애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이경우 좋아한다라는 걸 다 알게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도 많이 불안했다. 역시 다음날 학교에 오니 이전과는 다르게 애들이 벽을 치는 게 느껴졌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듯한 느낌. 해명하고 싶어 학교 후 시간 되냐고 물었는데 애들이 피하는 게 느껴진다. 이제 민지는 갈 곳이 없어 화장실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한다. 이곳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게 된다. 인터넷에서 해준 조언을 토대로 용기를 가지고 예은이 무리를 카페에 데려가 왕자림이 중학교 때 자신을 싫어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애들 반응도 나쁘지 않은 거 보니 진작부터 이렇게 자세히 말할 걸 하고 후회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애들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걸 듣고 민지는 또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다. 집에 돌아와서 이젠 어쩌지 하고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언니가 자신의 현 상황을 술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이때 민지는 느낀다. 아, 언니가 봐도 이런데 그럼 걔네가 봐도 이랬던 건가? 그나마 언니한테는 모든 걸 다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솔직히 말해봤다. 그런데 언니 역시 민지 잘못이라고 한다. 민지는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었다. 대체 자신의 잘못이 뭔지, 왜 자신이 인정해야만 이게 끝나는 건지. 나는 피해자인데 민지는 절대 언니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젠 박예은의 무리마저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민지는 2학년 내내 혼자 지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3학년 반배정이 시작되었다. 박수진과 같은 반이 되었고 민지는 또다시 한번 좌절한다. 이젠 3학년 생활도 완전히 망했다고 느낀다. 그런데 설상가상 방해슬과도 같은 반, 김우리랑도 같은 반.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다 보니 김우리와 김현우라는 남자애랑 같이 급식을 먹으러 왔는데 지 둘만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민지는 이럴 거면 지 둘이 올 것이지 왜 날 껴서 같이 오는지 라고 생각한다. 이때 김우리가 왕자림네를 가리키는데 민지는 이제 마주치기만 해도 너무 무섭기 시작했다. 김우리가 그걸 눈치챘는지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며 물어온다. 민지는 이번엔 언니가 말한 대로 솔직하게 말해보려 했다. 그런데 억울했다. 왜 내가 인정해야만 하지? 내가 인정해야만 이게 끝날 수 있는 건가? 결국 또다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민지는 김우리에게 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그런데 이걸 김우리는 또 진정성 있게 들어준다. 하지만 이미 민지는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게다가 김우리는 이경우랑 친한 애기도 하니까. 그러나 믿고 싶었다. 민지는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인터넷에 자신의 상황을 또다시 글로
글로 올려봤는데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기무리는 계속 혼자 있는 걸 챙겨줬다. 그래서 민지는 마음이 서서히 열렸다. 게다가 기무리랑 같이 다니던 김현우라는 애가 본인에게 스킨십을 할 때 민지는 이 남자애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 김현우가 예슬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또 예슬이한테도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다. 친구가 생기려 하니 박수진은 그럴 때마다 또 꼽을 주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기무리가 이를 막아줬다. 박수진이 지나가면서 또 포장 잘했다고 눈치를 주는데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박수진 때문에 민지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틈만 나면 박수진은 꼽을 주었다. 우리랑 예슬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꼽을 주었다. 그러던 와중 예슬이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며 카페를 가자고 한다. 민지는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예슬이가 자리민애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왔고 민지는 기무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다. 그런데 예슬이는 다 듣고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한다. 그런 걸로 이렇게까진 할 리 없을 거라면서 민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예슬이한테는 더더욱 이 경우에 대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집에 오니 예슬이에게 톡이 왔다. 믿는다고. 자기는 너 편이라고. 이런 이야기였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예슬이를 좋게 보지 못한 것, 질투했던 것들이 생각났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애한테 자신이 그동안 뭘 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예슬이 남친이 양아치 같다고 느껴졌다. 생김새도 양아치 같았고 민지는 예슬이를 지켜주고 싶었다. 잡혀 사는 거라 확신이 들었다. 예슬이가 이경우랑 왜 헤어진지 이야기도 해주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마치 전 여친을 잊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민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전에 이경우 같은 양아치를 좋아했던 거 보면 예슬이 남친도 분명 양아치가 맞을 거라고 확신했다. 예슬이가 지금 남친이랑은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남친이 분명 잘해주지 않을 거고 예슬이가 잡혀 살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다 보니 선을 넘으며 예슬이 남친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이경우 욕까지 섞어가면서. 어쨌든 집에 돌아와 예슬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경우가 전 여친을 못 잊어서 헤어진 거다? 왕자림이랑 있을 땐 엄청 재밌어하고 칼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 예슬이랑 사귀었던 건 왕자림을 잊기 위해서였다라는 답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이경우가 웃겼다. 나한테는 뭐라 해놓고 지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게 자신에게 훈수둔 것이 가소로웠다. 이경우가 좋아한 건 왕자림이었다라는 걸 당장이라도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말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애들이 끼어들어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김현우가 남친 안 만드냐고 물어온다. 민지는 생각했다. 얘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나한테 관심 있나? 어쨌든 아까 예슬이한테 말하려던 이경우 얘기를 말하지 말자고 결심한다. 또 이경우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아니라고 잡아대면 또 자신의 상황만 엿댈 테니까. 한편 현우가 자꾸 자신한테 잘해줄 때마다 왜 잘해주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현우 입에서 왕자림네랑 싸웠다라는 걸 기무리한테 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민지는 또 짜증이 났다. 기무리한테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얘는 왜 또 이걸 말한 거지? 그런데 자신을 걱정해주는 현우가 귀엽다고 느껴졌다. 민지는 현우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위로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현우는 학교에서 박수진이 꼽주려 할 때마다 지켜주려고도 했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 얘가 나한테 확실히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다. 민지는 현우가 오해하는 게 싫어서 박수진이 자신을 꼽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냥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두며 선수를 쳤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예슬이는 갑자기 박수진과 같이 등교를 하는 게 보였다. 민지는 생각했다. 아니 내 편이라고 했으면서 왜 쟤는 또 쟤랑 같이 등교하는 거야? 그래도 뭐 이제 친구도 많이 생긴 민지였기에 박수진이 꼽져도 나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애들과 같이 하교 후 놀기로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예슬이랑 우리는 약속이 있다고 하여 결국 현우와만 단둘이서 놀게 되었다. 자꾸 남친이 있냐 물어보는 거 보니 현우가 분명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젠 학교에서 박수진이 시비를 걸어도 괜찮았다. 자신에게도 이젠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민지는 현우와 둘이 또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우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둘이 왔다고 한다. 드디어 고백하려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고 싶은 말은 기무리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현우가 괘씸해 보이기 시작했다.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슬이랑 단둘이 있을 때 현우를 뒷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홧김에 이경우가 너랑 사귈 때 좋아한 애가 왕자림이다 라고 하며 확신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예슬이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대받아친다. 심지어 예슬이는 민지가 경우를 좋아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슬이는 끝까지 기다려줬던 것이었던 걸 느낀다. 그리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예슬이랑도 절교를 하게 되었다. 예슬이가 가고 나니 이번에는 기무리 친구가 와서 뭐라 하기 시작한다. 이경호가 왕자림을 좋아한다는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민지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 민지는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도에서 이경호를 만났다. 벌써 이 이야기가 이경호한테까지 흘러간 듯해 보였다. 그렇게
또 한 바가지 욕을 먹게 된다. 민지는 이제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졌다. 이젠 쪽팔려서 학교에도 가지 못할 것 같았다. 3학년이 되어 사귄 친구들, 예슬이, 우리도 결국 쌩을 까게 되었다. 왜 자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민지는 계속 남 탓을 했다. 그러면서도 후회가 된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이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친했던 애들이었는데 이젠 정말 남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도 이제 서서히 자신을 욕하는 글들이 더 많아지는 게 보였다. 그럼에도 민지는 아직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민의 애들도 자신이 없어도 행복해 보였고, 자신이 호감 갖고 있던 현우도 박수진과 좋아 보였고, 자리민애가 워터파크에 놀러간 걸 인스타로 올렸고 그것을 논팅은 하는데 민지는 자신만 불행해 보이고 남들은 행복해 보이니 지금이라도 사과해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전으로 돌이키고 싶었다. 하지만 겁이 났다. 지금 사과해봤자 또 욕만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래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텨보기로 한다.